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피지컬 케미스트리 터모다이내믹스란 제목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펑션인데 저희가 지금 실비 알버티 바벤디 피지컬 케미스트리 포스 에디션, 그러니까 실비 교수님 물리화학 제4판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화학에서 이제 제1 물리화학 1 연력학 하고 있는데, 연력학의 1장서부터 4장까지의 어떤 요약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몇 분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 30분? 뭐 이렇게 된다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 부분은 좀 머릿속에 완전히 다 집어넣고 있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미스트리맨입니다. 그래서 케미스트리맨이 우주에 대해서 이제 저글링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매터 앤 에너지. 그래서 매터하고 에너지, 그러니까 매터는 질량을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에너지 반드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수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랄까, 어떤 작은 부분을 택해요. 그래서 그 작은 우주의 일부분, 거기에 대해서 그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케미스트리맨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과정을 계속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전부 다 평형 상태를 이루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 있는 개에 대해서, 그런데 그 개가 매크로스코픽하다, 거시적인 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하는, 연력학에서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thermal, 열적인, mechanical, 역학적인 그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그것도 정량적인 관계를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의 일부분을 우리가 시스템, 개라고 하고, 그래서 개가 아닌 것은 주위라고 그러죠. 그럼 개와 주위를 합치면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어떤 상태인지를 다루는 거. 그런데 그 우주에 대해서도 전체를 다 다룰 수 없지만, 우리가 시스템에 대한 상태를 관찰하고 관측하고 함으로써 전체적인 과정을 서라운딩까지, 주변까지 합쳐서 우주의 상태를 이제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탐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일부분으로서 우리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거, 그걸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그 거시적인 현상들을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연력학적인 법칙들이 유도가 되죠. 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의 시스템의 상태는 뭘로 나타낸다? 시스템의 상태는 상태함수로 나타낸다. 또는 이 상태함수를 우리가 이해하는 수학적인 개념에서는 상태 변수예요. 상태 변수긴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태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력학 제0법칙서부터 이제 살펴보기로 했는데, 0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이런 거죠. 사실은 이게 결론만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제 정규 강의에서도 쭉 해왔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어떤 거냐면은 1법칙, 2법칙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만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0법칙은 온도를 정의한, 온도라고 하는 상태 함수가 있다, 이런 거죠. 우리가 개의 상태를 지금 상태 함수로 나타내요. 그럼 상태 함수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는 거, 스페이스, 부피라고 하는 거는 절대 개념입니다. 그건 뭐 또 유도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부피라고 하는 상태 함수가 있어요. 부피가 얼마다, 크다, 부피가 아주 크다, 작다, 뭐 이런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라고 하는 게 상태 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개 A가 있고 개 C가 있어서 둘이 상태가 같아요. 평형 상태, 뭐 두 상태가 열적으로 접촉을 했는데, 열적 접촉이라는 것이 이제 개념이지만 A와 B가 서로 열을 교환할 수 있는데 접촉을 했는데
열교환이 없어요. 왜냐하면 둘이 열적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개 A와 C가 열적 평형을 이룬다. 그리고 개 A와 B가 열적 평형을 이룬다. 그러면 개 B와 개 C가 열적 평형을 이룬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하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항상 그렇게 관찰이 되는 거예요. 평형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그 열적 평형을 나타내는 어떤 상태 함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상태 함수가 바로 뭐냐면 온도, temperature다 이거죠. temperature는 그래서 온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열적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함수, 그것을 우리가 온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도는 이제 정의하죠.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제 상태로서 정의해요. 어떤 상태가 됐을 때 그것이 어떤 온도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물이 끓는 점을 일기압하에서 끓는 점을 뭐 100도라고 한 섭씨로 한다면 100도라고 한 상태로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것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상기체의 부피로 상태를 나타내고 그거에 해당하는 그 열적 상태가 해당하는 것으로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걸 정했어요. 그래서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게 이제 켈빈 스케일이라고 그러고 1K 단위가 1K죠. 1K는 섭씨 1도 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의 끓는 점, 물의 삼중점이라고 있거든요. 기체, 수증기와 액체와 그리고 고체가 공존하는 온도가 0.01도 섭씨예요. 근데 그것을 273.16K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의 일기압하에서 어느 점이 0도, 섭씨 0도거든요. 그게 273.15K가 되겠죠. 그래서 273, 섭씨 온도에 273.15를 더하면 절대 온도가 된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했습니다. 온도와, 죄송합니다. 맨 처음에 부피했고요. 부피와 온도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현재까지 알게 된 상태 함수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압력이라고 하는 상태 함수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압력은 우리가 정의했는데 어떻게 정의했냐면 단위 면적당 미치는 힘 이렇게 압력을 정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통 우리가 이제 관습적으로는 기압 ATM을 주로 썼는데 그것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수은 기둥의 높이가 76cm 됐던 거예요. 일기압에 해당하는. 그래서 그것이 있는데 이제 이거 수은의 밀도하고 중력가 속도하고 0.76m 그래서 했는데 101,325 10만 1325 뉴턴 퍼 미터 스퀘어거든요. 이게 이제 SI 단위로 그렇고 이게 파스칼 단위예요. 뉴턴 퍼 미터 스퀘어가. 그래서 파스칼인데 이것이 바로 치면은 이게 1바에 해당이 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1.01325 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ATM이 바보다 조금 크죠. 0.987 ATM이 1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셔 단위에 이제 압력의 단위가 있는데 1파스칼이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스퀘어, 그러니까 뉴턴 퍼 미터 스퀘어가 됐고요. 1바는 10의 5승 파스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ATM은 760 토르첼리, 760mmHg 섭씨 용도에서, 그리고 이게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1.01325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거는 잘 안 쓰는 단위라고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수학에서는 잘 안 쓰지만 바깥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미국 같은데 이런 영미권의 바깥에서는 일반 타이어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런 걸 이 단위를 씁니다. PSI,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운드 스퀘어 인치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그래서 일기압이 14.696 PSI입니다. 일기압이.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 같은 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한 32 PSI 이렇게 보통 승용차 하거든요. 그러니까 2기압보다 좀 더 크게, 2기압보다 크게 이제 타이어 공기압을 맞춰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압력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체의 부피, 온도, 압력 이 정도 되면 기체의 상태 방정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equation of state는 상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이거든요. 상호관계예요. 그래서 그 관계식을 나타내는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라고 하는 거, 그거는 PV equal nRT 이렇게 됐어요. 거기에 그 PV 온도와 압력의 곱이
온도에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비례상수가 1몰당 할 적에 기체상수 R이다 이런 얘기죠. 그 기체상수가 그런 건데, 그래서 표준 조건 스탠다드 템퍼러처 프레셔를 보통 0도씨 1기압, 그래서 0도씨는 274.15K고요 1ATM이고, 여기서 1몰의 부피가, 이상기체 1몰의 부피가 보통 22.414L라고 그래요. 그래서 P는 1ATM, V는 22.414L, 그리고 몰수는 1몰이라고 그랬죠. 273.15K. 이걸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0.082058 이렇게 돼요. 근데 단위 다 써야죠. 리터 ATM per mol K. 다 깠으면 이것은 이제 기체상수가 리터 ATM per mol K로 준 기체상수입니다. 101.325 리터 ATM이 보통요. 아니죠. 1리터 ATM이 101.325 줄이다. 그런 말씀 우리 시간 중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또 줄 단위로 고칠 수가 있는데, 이거 줄 단위로 고치면 8.31451 줄 per mol K가 되고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상기체를 가정한 스탠다드 템퍼러처 프레셔의 볼륨을 재서 했는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해냅니다. 이게 나중에 알고온에서 음속 재가지고 1980 상당히 늦죠. 이거는 했을 때 이제 좀 더 정확한 값을 알아냈고요. 그래서 이것이 게스 컨스탄트가 됐는데, 게스 컨스탄트 좀 정확한 값인데, 이것이 8.3145 줄 per mol K가 됐고, 줄이 4.184 줄이 1칼로리거든요. 그래서 칼로리로 조주면 1.987 칼로리 per mol K고, 여기 다시피 아까 0.082 058인데 뭐 소수점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자리에서 1차이 나서 이렇게 좀 정확하게 0.082 리터 ATM per mol K, 그 기체상수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들을 그 단위에 맞춰서 사용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저희가 워크하고 히트를 이제 정의하고 이제 바로 다른 상태 함수들을 쭉 유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개와 주위의 역학적 연결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우리가 워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크는 일반적으로 힘 곱하기 거리예요. 그래서 힘을 단면적으로 나눠주고 거리에다 단면적 곱하면 이거는 단위 면적당 힘이 되니까 압력이 되고, 면적 곱하기 거리니까 부피가 돼서 압력, 부피, 곱이 바로 워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걔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부피가 커져서 걔가 일을 했어요. 그러면 양이죠. 그러니까 걔의 입장에서부터는 의미 숫자가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부피가 양수고 압력은 양수고, 그러니까 부피 곱하기 압력이 양수가 되니까 실제로 걔가 일을 한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W는 마이너스 P 델타 V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기 피스톤의 압력이 P가,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이죠. 걸려 있는데 그것이 부피가 늘어서 이만큼 늘어서 이만큼 델타 V가 됐을 때 마이너스 P 곱하기 델타 V가 이 피스톤이 현재 이 상태에서 다음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됐을 때 한 일이 결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 이거 말씀 먼저 드렸는데 1리터 ATM이 계산해 보니까 101.325 뉴턴미터 된다. 그러니까 101.325 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 1리터 ATM이 100줄 정도, 101.325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랬고요.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이건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줄이라는 분이 실험을 했었는데 그 일을 해요. 다시 말해서 추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그것이 여기서 패들 뭐라고 하나요? 이거 프로펠러 같은 거 이것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여기 있는 개의, 물이라고 하는 이 개의 온도를 올립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물 1g의 온도를 마이너스 그러니까 14.5도에서 15.5도까지 섭씨로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1칼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의 온도 변화를 주는 것만큼에 해당하는 일량을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추의 질량하고 떨어진 거리하고 이걸 컨버전을 시킨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이걸 잘 실험을 해갖고 단열이 잘 됐을 때 그거 결정할 때 1칼로리가 4.184 줄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열하고 일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 앤 히트
equivalent,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줄의 mechanical equivalent of heat. 그러니까 열에 대해서 역학적인 동가, 등가가 뭔가 하는 것을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열과 일이 서로 교환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히트는 열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thermal energy transfer다. 열 에너지 전달이다. 어떤 경우에 열적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온도차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열적 접촉을 했을 때 열 전달이 안 되면 열적 상태가 같은 거다. 그게 바로 온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 차이가 나면 열 전달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트는 thermal energy transfer in thermal contact through the temperature gradient. 그래서 열적 접촉에 의해서 온도차에 대해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의를 다 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온도, 부피, 압력, 그리고 일과 열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빌딩 블락, 약간 기본적인 것들은 다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1법칙부터, 0법칙 조금 먼저 했고, 1법칙부터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해나갈 텐데, 그래서 개가 있을 때 이제 개의 이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열하고 일하고. 그래서 만약에 adiabatic process다. 프로세스 뭐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change of state. 개의 상태가 변하는 거. 그걸 우리가 change of state process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adiabatic은 단열계. 그러니까 열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열이 없으면 개에 의해서 개의 상태가 변화됐을 때 뭐에 의해서만 워크에 의해서만 일에 의해서만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어떤 게 있어요? 만약에 워크가 없어요. 워크가 없으려면 부피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된다. 부피가 일정하면 델타 V가 0이니까 워크가 없죠. 마이너스 P 곱하기 델타 V, 델타 V가 0이니까 워크가 없죠. 그러니까 워크가 없을 때 또 이제 개가 상태가 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워크하고 일하고 히트하고 해서 개의 상태가 변하는데 둘 중에 하나씩만 해서도 개의 상태가 변해요. 똑같은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까지 변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했는데, adiabatic 프로세스에서 워크만으로서 상태가 변했어요. 똑같은 상태가. 그러니까 상태를 변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워크가 없었을 때도 열에 의해서 같은 상태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 델타 U가 이제 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상태의 변화량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의 상태는 W든 Q든 해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까지 똑같은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열에 의해서 또는 일에 의해서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서 상태가 변했어요. 그럼 열과 일에 의해서 변화된 상태, 어쨌든 그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값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 변화는 열에 의해서도 될 수가 있고 일에 의해서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열 얼마, 일 얼마 해서 같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가 되냐면 열과 일의 합으로서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다.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상태 변화 또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열의 양, 일의 양으로서 그 합한 양으로서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함수의 이름을 뭐라고 그럴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걸 우리가 에너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인터널 에너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널 에너지는 사실은 에너지 변화량으로서만 얘기할 수가 있고, 왜? 일이 들어간 양을 측정할 수 있고 열이 나온 양을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과 열의 이걸 반드시 들어가고 나오고 했으니까 어떻게 차이만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U는 Q 플러스 W라고 하는 양으로서 정의가 되고, 이 U가 개의 열적 역학적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인터널 에너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릭 인테그랄 했을 때 이건 뭐냐면 어떤 점에서 시작해서 어떤 점으로 가요. 어떤 점에서 시작해서 어떤 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시작해서 어떤 점으로 가요.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어떤 점에서 시작해서
어떤 점으로 가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요. 같은 점으로. 시작점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 시작점으로 돌아오면 상태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전체 상태 변화가 0이 된다. 이 사이클릭 인테그랄 값이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그럴 때 U는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함수입니다. 그런 상태 함수가 그런 변수가 있다면 그게 상태 함수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에너지가 바로 상태 함수, 스테이트 펑션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열은 상태 함수가 아니에요. 일도 상태 함수가 아니에요. 이건 경로의 함수입니다. 그런데 열과 일의 합이 개의 열적, 역학적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함수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이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연력학 제0법칙은 온도가 상태 함수다 하는 얘기였고, 연력학 제1법칙은 일과 열의 합으로서 열적, 역학적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상태 함수가 하나 생겼고요. 그 에너지가 현재로서 우리가 상태 함수 U를 기호로 썼어요. 뭐 E를 기호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온도와 부피, 우리가 지금 아는 상태 함수 두 가지 있잖아요. 그걸로서 보통 이것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상태 함수는 어떤 다른 상태 함수로도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상태는 하나 정해진 게 뭐 해당되는 게 있고, 그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함수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온도, 부피, 압력이 있었고요. 일단 이제 우리가 에너지까지 4개가 상태 함수가 있는데, 이 상태 함수 T하고 U를 T와 V를 함수로 나타내 준다면 마치 이것이 이제 변수가 2개짜리죠. 그렇죠. U가 T와 V가 독립변수가 되고 U가 이제 종속변수가 되는 이런 꼴이니까 이런 식으로 편미분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미분을 써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round U, round TV, dt, round U, round V, T, dV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였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 써줄 수가 있고, 그리고 U가 Q 플러스 W였잖아요. 그래서 U가 Q 플러스 W인데 DU가 DQ 플러스 DW 되죠. U가 Q 플러스 W니까 미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분은 좀 달라요. 이건 상태함수 미분이니까 그냥 D로 썼고, 이것은 경로함수 미분이니까 D 바로 쓴 겁니다. 사실 이렇게 바로 쓰지 않고 D에다 이렇게 D의 그 스템에다가 쫙 긋게 그렇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좀 기교를 부려서 이걸 한번 써보면 D하고 여기다 이렇게 긋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경로함수의 미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로함수의 미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볼륨이 컨스탄트다. 그럼 dv가 0이죠. 그럼 이 텀이 없어져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du를 우리가 이게 위항하고 아래가하고 같이 놓으면, 같다고 하면은 이 dq는 어떻게 될까요? dq는 이거하고 지금 같다고 그래요. 이거하고 같다 놓으면 dq는 이걸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쪽 우변하고 이쪽 우변하고 같다고 놓으면 같은 거니까 이거 같은 건데, dq는 du dt v dt 플러스 다음에 가로 열고 요것이 이쪽으로 이항이 되면 플러스가 되겠죠. p external 플러스 이게 사실 편미분이니까 우리가 죄송합니다. 라운드로 읽어야죠. 일반적인 미분은 상미분은 d라고 읽고 편미분은 이거 라운드라고 읽어요. 그래서 라운드 v t dv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런데 컨스탄트 볼륨이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이 0이니까 이것만 남죠. 그러면 온도 변화에 대한 열량 변화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열용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계에 또는 어떤 정해진 일단 일정량의 물질에 대해서 그것이 온도 변화 1K 또는 섭씨 1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단위 온도당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열용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보면 dq dt 한 거니까 cv, 그래서 이건 부피가 일정할 때 열용량, 그래서 cv dt가 dq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 cv가 t 함수일 때는 어떤 곡선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t1에서 t2까지 우리가 적분해주면 여기서 온도가 t1에서 t2까지 변할 때 전체적인 열량, 이 곡선의 이 면적, 이하 면적이 바로 열량으로 계산이 되는, 그 cv를 보통 t 함수로 나타내고, 사실 cp나 cv 열용량을 t 함수로 나타내서 q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개념이 하나 나와요. 아까 U가 부피가 일정할 때였어요. 근데 부피 일정하게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그 온도가 변하면 부피가 변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게 만들려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보여준 게 있었죠. 밤 칼로리메터 쓸 적에 그 밤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거의 두께가 1cm 정도 되는 스틸로 만든다, 쇠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피가 일정하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대신 그러나 압력이 일정하게 하기는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대기압이 거의 일정하니까 높이가 아주 많이 변하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그 엔탈피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압력 일정한 가운데 압력이 일정할 때 열량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부피가 일정할 때 열량으로 측정할 수 있었던 게 인터널 에너지였거든요. 그래서 델타 U는 일단 Q 플러스 W인데 압력이 일정할 때도 이건 같이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열과 일의 합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W는 우리가 P 델타 V로 나타낼 수가 있었고요. 마이너스에서. 그래서 QP 마이너스 P 델타 V 이렇게 쓸 수 있었고요. 델타 U는 U2 마이너스 U1이죠. 그럼 QP 이퀄로 QP 그대로 놔두고요. 마이너스 P에다 V2 마이너스 V1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델타 V 이퀄 QP 마이너스 P 델타 V인데 여기서 우리가 P가 압력이 일정하다고 놓고 보면 P는 그냥 일정하니까 델타 V를 V2-V1으로 쓰고 델타 U를 U2-U1으로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요. 그러면 U2 플러스 PV2 마이너스 U1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이쪽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되죠. 근데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플러스 PV1 그래서 U2 플러스 PV2 마이너스 U1 플러스 PV1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 보면 U2 이거 U가 상태함수죠. 플러스 상태함수 곱하기 상태함수죠. 자, 상태함수 플러스 상태함수 곱하기 상태함수 다 상태함수예요. 그러면 이 U2 플러스 PV U 플러스 PV라고 하는 게 상태함수라는 거 아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상태함수 더하기 상태함수 곱하기 상태함수라서 상태함수인데 이거 뭐라고 그럴래? 어떤 상태함수가 됐죠?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엔탈피라고 그러고 기호로 H를 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태함수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H는 U 플러스 PV로 정의되는 새로운 상태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QP는 뭘까요? H2 마이너스 H1으로 되죠. 그건 다시 몰아서 QP는 델타 H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는 이제 DQP가 DH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P와 T 함수로서 H를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것은 새로운 상태함수다. 그래서 DH는 라운드 H 라운드 T P DT 라운드 H 라운드 P T DP 했는데 프레셔 컨스탄트면 DP가 0이면 DH는 역시 이제 이런 식이 됐고 양변을 DT로 나눠주면 뭐가 될까요? CP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됐기 때문에 DQP는 CP DT 그래서 라운드 H 라운드 TP가 곧 CP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H를 또는 CP를 T에 대해서 함수로 만들어 놓고 그 C를 T1에서 T2까지 적분해서 전체 열량을 T1에서 T2까지 온도 변화가 있을 때 열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상태함수가 V, T, P, U, H 이렇게 5개 나왔습니다. 다음에 보통 이제 새로운 이제 드디어 엔트로피라고 하는 상태함수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얼 가스를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학생들이 그냥 무질소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네. 무질소도라고 하면은 그 개념이 그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엔트로피는 상태함수입니다.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디얼 가스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리버시블리 그러니까 가역적으로 가열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역적으로 가열하니까 CBDT로 열량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DU는 CBDT 하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겠느냐? DU가 DQ 플러스 DW예요. DU가 근데 DQ가 리버시블 하니까 리버시블 Q죠. 리버시블. 이거 REV는 리버시블이기 때문에 DQ가 Q. 그러니까 리버시블하게 가열할 때 그 열량이고 그때는 열이 1이 수반이 되겠죠. 그래서 DQ 리버시블 플러스 DW 되는데 DW는 마이너스 PdV 했습니다. 마이너스 P 대문자 P 해도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PdV 했어요. 그러니까 리버시블 하기 때문에 external pressure나 internal pressure나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P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P가 뭐였어요? V분의 NRT 할 수 있죠. PV equal NRT니까 P는 V분의 NRT였습니다. 그래서 DQ reversible 마이너스 NRT OV, V분의 NRT DV 했어요. 그래서 DQ가 어떻게 됐습니까? DQ가 요거 CBDT였잖아요. CBDT 요거 넘어가서 플러스 V분의 NRT DV 했어요. 자, 근데 이게 경로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 미분이 아니에요. DQ가 완전 미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완전 미분이 아니냐면 exact differential 아니라 그럼 무슨 미분? 불완전 미분이죠. 그래서 inexact differential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inexact differential이라는 뜻은 이거를 t의 앞에 있으니까 v로 미분하고 그럼 CB 라운드 CB 라운드 B T는 0이죠. 이걸 T로 V로 미분했을 때 0이란 말이에요. NRT V분의 NRT를 뭘로? T로 미분해요. 그러면 V분의 NRT를 T로 미분하니까 V분의 NR 나오겠죠. 이쪽은 0이고 이쪽은 0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것이 전체가 불완전 미분, inexact differential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inexact differential이 있을 때 inexact differential은 상태함수가 아닙니다. 상태함수가 되려면 exact differential 해야 돼요. 근데 inexact differential을 exact differential로 만들려면 뭘 곱해야 돼요? integrating factor를 곱해야 돼요. integrating factor는 잘 찾아야 돼요. 그렇게 inexact differential에 뭘 곱하면 exact differential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찾아야 돼요. 근데 누가 찾아줬어요 이미. t분의 1이 바로 그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t분의 1을 여기다 곱하고 여기다 곱해요. 여기다 곱하면 t분의 cb가 됐고 그럼 dq도 나눠야죠. t분의 dq가 됐고 t분의 cbdt가 됐고 여기를 t분의 1은 t분의 1 곱하니까 위에 t가 없어지죠. 그래서 v분의 nr dv가 됐어요. 그럼 이쪽 t분의 cb를 v로 미분하고 v분의 nr을 t로 미분해요. 그러면 t분의 cb를 v로 미분하니까 0 나왔어요. v분의 nr을 t로 미분하니까 v분의 nr에 t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0이 나오죠. 그래서 이쪽 거를 v로 미분하거나 이쪽 거를 t로 미분한 게 0, 0으로 같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오일러 크라이테리언이라고 그랬어요. 오일러 판별식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exact differential입니다. 그래서 이게 exact differential이라는 거예요. 원래 DQREB는 inexact differential인데 T로 나눠서 T분의 DQREB는 exact differential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D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할까? 이거를 DS라고 나타내고 다 T분의 Q를 이거가 상태함수예요. 그럼 상태함수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라고 할까요? 엔트로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상태함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뭐냐? 개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함수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개의 엔트로피가 아닙니다.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는 게 우리가 관찰한 것이고 그 관찰의 결과가 연력학 제2법칙이 된 거예요.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상태함수죠.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널 에너지를 아까 Q 플러스 W로 정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펀더멘탈 이퀘이션을 우리가 드디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널 에너지 자체를 상태함수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다른 상태함수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하겠는데, 그래서 일단 연력학 제1법칙이 U는 DQ 플러스 DW다. U는 Q 플러스 W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이 뭐였냐면, DS는 T분의 DQREB, 리버시블이다. 리버시블이 아니면 이게 무조건 큽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클라우시우스 이니퀄리티, 클라우시우스 부등식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것만 따오겠고, 그리고 특별히 리버시블일 때, 그때는 DS가 T분의 DQ하고 같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DW는 마이너스 PdV죠. 그럼 압력 곱하기 부피가 워크다. 그리고 DQ는 리버시블, 여기서 클로즈 시스템에서 리버시블 PV 워크만, 리버시블 PV 워크만, 리버시블 PV 워크만 했으니까 PV 워크만 생각을 했고, 리버시블이니까 이게 이퀄 사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DQ가 마이너스 PdV, DQ가 TDS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DU는 DQ 플러스 DW니까 DU는 DQ, TDS 플러스 DW인데 마이너스 PdV. 그래서 DU는 TDS 마이너스 PdV 이렇게 됐죠. 이것이 펀더멘탈 이퀘이션이에요. 왜 그러냐? U가 T와 S와 P와 V 다른 상태함수로 나타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 펀더멘탈 이퀘이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보고 알아야 되는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깁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thermal potential, chemical potential 얘기를 했었는데 1876년에요. 그래서 뮤를 얘기했고요. 이거는 몰당 포텐셜이에요. 포텐셜은 우리가 어떤 화학적 포텐셜이라는 건 몰당 에너지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U가 TDS-PdV고 이게 몰당 포텐셜이기 때문에 포텐셜이라는 게 몰당 값이기 때문에 그거 여기서 이제 2개 이상 이제 보통 물질이 substance가 2개 이상 그래서 1, 2 있었는데 1번이 mu1이면 몰수 그거의 몰수 DN1 mu2면 DN2 이렇게 해서 n개가 몇 개가 되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DU를 결정해 준다 하는 게 이제 깁스의 얘기였고 이 깁스는 실제로 이 인터널 에너지에 대한 포텐셜도 했지만 실제로 깁스 프리 에너지에 대한 포텐셜 이게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무조건 다 몰당 에너지 자유 에너지든 엔탈피든 뭐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원이든 투든 어떤 스피시스가 있을 때 어떤 그 각 페이스마다 있을 때 화학적인 변화나 또는 상전이나 이런 것을 하겠느냐. 높은 데서 물은 우리가 일반적인 미케니컬 포텐셜, 역학적 포텐셜은 높이로 치자면 포텐셜이 높은 데서 포텐셜이 낮은 데로 그러니까 역학적 포텐셜이 높은 데서 역학적 포텐셜이 낮은 데로 옮겨가죠. 마찬가지로 케미컬을 하게 얘기할 때는 반응이 일어난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케미컬 포텐셜이 높은 데서 케미컬 포텐셜이 낮은 데로 반응이 진행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그걸 가늠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엔탈피를 사용할 수도 있고 프리 에너지를 보통 사용해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뭐뭐 했냐면은 V, T, P, E, H, S까지 했어요. 그쵸? 예. 그러면 이제 다른 케미컬 포텐셜을 우리가 르잔드르 트랜스폼 죄송합니다. 스테이트 펑션을 다른 스테이트 펑션 6개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스테이트 펑션을 유도해낼 수 있는 방법이 르잔드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르잔드르 변환. 그래서 르잔드르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면은 어떤 상태 함수가 있어요. 거기 상태 함수에 다른 상태 함수 2개가 있을 때 그걸 곱해요. 그래서 그걸 빼주면 다른 상태 함수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 다른 2개의 상태 함수가 뭐냐면은 그 conjugated variable이에요. conjugated variable. 그래서 conjugated variable은 하나는 포텐셜이고 하나는 그것의 양을 나타내는 그런 거였죠. 아까 어떤 개념이냐면 아까 물질의 양이 N1이었을 때 DN1이었을 때 mu1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어떤 식의 얘기가 됐었냐면은 DU가 TDS-PdV 플러스 μi dni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럴 때 μ하고 ni의 관계, 이런 경우는 P하고 V, 이런 경우는 T하고 S, 이런 것들을 우리가 conjugated variab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onjugated variable의 프로덕트를 곱을 빼줌으로써 다른 상태 함수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이 르잔드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DU를 우리가 TDS-PdV 플러스 mu dni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V가 conjugated variable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P 곱하기 V를 빼주니까 플러스 PV 하는 거죠. 그래서 U에다가 PV를 사실은 마이너스 PV를 빼줘요. 그래서 U에다 PV를 더해줘요. 이렇게 되면 상태함수 더하기 상태함수 곱하기 상태함수 H라고 한 상태함수가 얻어졌던 겁니다. 저희는 조금 아까 이거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은 이제 압력이 부피가 일정할 때 열량으로 상태함수를 결정을 했는데 U라고 하는 압력이 일정할 때 열량을 측정해서 상태함수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 그게 엔탈피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엔탈피는 U라고 하는 인터널 에너지 상태함수에서 conjugated variable인 P하고 V를 마이너스 P하고 V를 곱한 거를 빼줬어. 그래서 PV를 더해서 유도되는 상태함수다. 르잔드르 트랜스폼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태함수다. 이렇게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DU는 이렇게 됐었어요. DH는 사실 요거는 이제 생각 안 하고 그냥 유도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DU는
TDS 마이너스 PDV죠. DH는 여기서 하면은 DH equals DU 플러스 DPB죠. 그래서 DH는 DU 플러스 DPB는 PDB 플러스 VDP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보면은 DU가 TDS 마이너스 PDB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있었어요? TDS 여기 들어오고요. 마이너스 PDB가 이걸 지우죠. 그리고 VDP죠. 그래서 TDS 플러스 VDP 이건 그냥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DH가 T와 S와 V와 P와의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었죠. 네, 그렇게 됐죠. 네. 자, 이래서 이 DH를 구할 수 있었고, 그럼 여러분 아까 DU는 Q 플러스 W에서 DQ 플러스 DW에서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연락각 제1법칙, 연락각 제2 법칙, 이게 제2 법칙. DS는 T분의 DQ에서, 이것은 연락각 제1법칙에서 워크 텀이었고, 자, 그렇게 됐습니다. H는 이제 그래서 DU는 TDS 마이너스 PDB, DH는 TDS 플러스 VDP, 이렇게 됐다는 거. 이거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생각 안 해도,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야 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DH만 갖고 봤을 때 이 T는 라운드 H 라운드 S죠. T는 여기 S의 앞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라운드 H 라운드 S로 주어지고요. V는 라운드 H 라운드 P로 주어지고요. My는 라운드 H 라운드 NI로 주어지죠. 자, 이런 식이 됐는데 보세요. T하고 H하고 S하고 관계죠. V하고 H하고 P하고 관계죠. Mu하고 H하고 NI 관계죠. 이렇게 상태함수들 사이의 관계가 우리는 equation of state라고 말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됐을 적에 만약에 이게 S와 P와 NI 함수이기 때문에 S와 P와 NI가 컨스턴트면 P는 뭐일까요? 반드시 미니멈이어야 되죠. 미니멈이에요. 그게 이제 그것이 가장 안정된 상태의 평형을 이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델타 H가 있어요. 그건 항상 0보다 작은 양이에요. 왜? 미니멈에 있으면 딴 데로 안 가거든요. 그럼 그때는 뭘까요? 이퀄 0이죠. 예. 그래서 항상 어떤 변화가 있으면 델타 H는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면 컨스탄트 H, 엔트로피 컨스탄트, 프레셔 컨스탄트, 그 물질의 양이 일정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면 일어나는 변화는 델타 H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죠. 0이면 평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발적 변화에 대한 어떤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르잔드르 트랜스폼에서 U에서 H 간 거는 아까 했어요. 근데 U에서 다른 걸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U 보면 T, S, PV가 T와 S와 그리고 마이너스 P와 V가 뭐였죠? 컨주게이티드 베리어블이었죠. 아까 마이너스 P 곱하기 V를 빼줘서 즉 PV를 더해서 H를 만들어냈어요. 이번에는 T하고 S를 곱해서 TS를 빼줌으로써 뭘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U에서 마이너스 TS를 빼서 다른 상태함수 빼기 상태함수 곱하기 상태함수라 상태함수인데 그 상태함수가 이름을 우리가 A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름이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입니다.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 그랬어요. 그래서 DA를 하면 DU 마이너스 TDS 마이너스 SDT죠. 이렇게 됐고요. DU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TDS는 하나 없어지고 마이너스 SDT 남고 마이너스 PDB 되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여기가 이게 모의 함수로 T와 V에 대한 미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S는 라운드 A, 라운드 T의 마이너스, 그 다음에 P는 라운드 A, 라운드 V의 마이너스. 자, 여기서 엔트로피가 이렇게 나타내졌고요. P가 압력이 이렇게 나타내졌고 뮤도 마찬가지로 나타내줄 수가 있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서는 T가 일정하고 V가 일정하고 물질의 양이 일정할 때 A가 미니멈이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T 컨스탄트, V 컨스탄트, N 컨스탄트일 때 변화가 일어나려면 델타 A가 반드시 0보다 작아야 된다. 각각나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0일 때는 평형이다. 이런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A라고 하는 상태함수는 T와 V로 나타낼 수 있는 상태함수예요. 다시 말해서 T가 V가 이것의 내추럴 베리어블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하고 V는 좀 어렵지만
T는 굉장히 쉽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엔트로피는 못합니다. 엔트로피는 그렇게 못해요. 우주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엔트로피가 그러니까 우주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한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어떻게 돼요? 우주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그건 우주 엔트로피거든요. 개에 있을 때 개 시스템의 A 값이 감소되면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TV는 콘스탄트로 유지하고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났다면 델타 N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런 크라이테리아, 그런 판단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려면 이런 상태 함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A를 T와 V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A라고 하는 상태 함수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라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태 함수가 또 하나 만들어냈는데 U에서 TS를 빼주고요. 또 PV를 더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말해서 G에다가 U에다가 PV를 더해주고 그 마이너스 P 곱하기 V를 빼준 겁니다. TS를 또 빼줘요. 그럼 다 빼준 거죠. 그래서 했더니 아까 U 플러스 PV가 H였고 또 마이너스 TS 이런 관계가 있어요. 하여간 이렇게 해서 해주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상태 함수들의 곱과 합 뭐 이렇게 되겠죠. 상태 함수죠. 그 상태 함수 이름은 뭐라고 그랬느냐? Gibbs Free Energy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1827년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Gibbs Free Energy예요. 그래서 DU는 TDS-PDB 펀더멘털 이퀘이션인데 여기서 이걸 해주게 되면 DU는 여기서 PDB 플러스 VDP 그러니까 마이너스 TS니까 마이너스 TDS 마이너스 STT죠. DU에서 이것이 들어와서 얘가 하나 없어지고 이게 들어와서 이게 없어지고 이거하고 이것만 남게 되죠. 그래서 DG는 마이너스 STT 플러스 VDP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건 T와 P가 컨스탄트일 때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가 아니라 이 G입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베껴오다 보니까 그냥 근데 이 G 제가 가려놓을래요. 자, 그래서 TP NI 컨스탄트 때 델타 G가 0보다 같거나 작아진다. 0보다 작은 것이 과정이 일어나는 방향이다. 과정이 일어나는 방향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과정이 일어나는 방향이다. 네.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S는 여기서 보면 S는 라운지 라운 T 마이너스, V는 라운지 라운 P 마이너스, 플러스 그냥 이렇게 됐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V, T, P, E 그렇죠. 다음에 S, H, G, A 이렇게 8개의 상태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이 시점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상태 함수예요. 상태 함수들의 관계를 상호 관계를 다루는 거. 8개가 뭐 몰수까지 합치면 9개 사이의 상태 함수의 그 상태 함수 9개의 상호 관계를 다루는 것이 바로 연력학이다라고 해도 기계적인 오퍼레이셔널 데피니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계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드디어 1장서부터 4장까지 어떻게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라운 T가 마이너스 S였죠. 조금 아까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DG가 마이너스 SDT 그렇죠? 플러스 VDP 이렇게 됐어요. 그거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엔트로피는 0보다 항상 큰 양이었어요. 절대 영도에서 그것이 이제 제3법칙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제3법칙인데 절대 영키에서 엔트로피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보다 크죠. T가 0보다 작은 마이너스 절대 온도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니까 0보다 작게 되는데 그건 그렇고 그래서 G는 H-TS 이렇게 TS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정의였어요. 아까 르잔 트랜스폼에서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마이너스 S가 뭐였냐면은 이거였죠. 그래서 H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S가 이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T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T로 나눠요, 이걸. 그리고 미분을 해요. 그러면 이걸 T로 나누고 미분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미분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일단 미분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g를 놔두고 t분의 1을 미분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t제곱분의 g가 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t분의 1을 놔두고 이걸 미분하죠. 근데 그것은 라운지 라운 t p죠. 라운지 t죠. 근데 이것이 뭐였냐면은 마이너스 s죠.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t제곱분의 g 마이너스 t분의 s 이렇게 구해졌어요. 자, 그러면 t제곱분의 마이너스 g 마이너스 ts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t제곱분의 마이너스 t제곱분의 g 플러스 ts 한 거죠. 그래서 g 플러스 ts가 h죠. 그러니까 t제곱분의 h가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미분한 것이 마이너스 t제곱분의 h가 됐어요. 그래서 h는 마이너스 t제곱 이거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식이 깁스 헬름홀츠 이퀘이션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는 레코딩을 하는데 펜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펜을 지금 잘 안 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좀 펜을 쓰면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강의도 하는 거니까. 하여간 이 식이 깁스 헬름홀츠 이퀘이션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꼴을 만약에 여기서 물론 이게 이제 이거를 하여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걸 델타로 치면 이것도 델타로 간다. 이제 그런 정도로 해서 깁스 헬름홀츠 이퀘이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연력학의 통계역학으로 나가는 길이 어떤 간단한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험은 자주 냈기 때문에 이제 시험은 자주 안 낼 것 같아요. 학생들이 거의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제가 그래도 좀 무리를 해서 펜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인데 왜 그러냐면 자 아까 여기서 보면 자 이거를 미분할 적에 보면 일단 t분의 1을 놔두고 g를 미분하죠. 죄송합니다. g를 놔두고 t분의 1을 미분하죠. t분의 1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t제곱분의 g 나왔고 하나는 나왔고 다음에 이거는 t분의 1을 그냥 놔두고 요거 뒤에 거 미분한 게 이거 나왔죠. 이 라운지 라운 t b.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요것이 뭐냐면 요게 마이너스 s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t 제곱분의 g 플러스 t s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g 플러스 ts가 여기서 보니까 g 플러스 ts가 h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냐면 h가 있었고 t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됐죠. 그래서 h는 이거 곱하기 t제곱 이렇게 된 겁니다. 마이너스로. 그래서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나 아셔야 되는 거고 이제 프레셔 이펙트예요. 아까 dg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p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라운지 라운 pt는 v인데 v가 0 이하인 거 없어요. 0보다 큽니다. 이거는 항상.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게 다 상태 함수들이잖아요. 그래서 dg는 vdp 문제 하여간 뭐 다른 쪽이 콘스턴트일 때 뭐 템퍼러처 콘스턴트 이렇게 되겠죠. 이 경우는. 그래서 g1에서 g2까지 dg 적분하면 p1에서 p2까지 vdp 적분하면 된다. 그래서 g2는 g1 플러스 인테그랄 p1 p2 vdp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v가 이 p가 변화되는 p1에서 p2까지 구간에 대해서 v가 거의 콘스탄트다.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밖으로 뺄 수가 있고 그리고 p2-p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델타 g는 v 델타 p 뭐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보통 고체나 액체 이런 것들은 그 압력 변화에 대해서 부피 변화가 적게 보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기체는 안 그래요. 근데 기체는 안 그렇지만은 그래서 V가 P의 함수가 되죠. 그래서 보통 V가 P의 함수로 하는데 실제 기체는 좀 복잡한데 이상 기체는 간단합니다. V는 P분의 nRT죠. 그래서 V는 P분의 nRT니까 이상 기체의 경우는 이 적분이 nRT가 P 함수가 아니네요. 다행히 nRT는 대신에 P분의 1은 이 적분 안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P분의 1을 P1부터 P2까지 적분해야 되는데 P분의
P분의 dP는 DLNP죠. 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적분 하는 G노트 표준 상태 레퍼런스 스테이트로 해서부터 어떤 상태까지 그 표준 기압에서 어떤 기압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는 G노트 플러스 nRT ln P노트분의 P 이렇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식으로 보통 우리가 액티비티를 나중에 정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레퍼런스 스테이트에 대해서 자기 현재 스테이트의 압력, 그것이 바로 그 상태가 갖는 액티비티다, 활동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나중에 액티비티를 가지고 논의할 때 제일 많이 아주 항상 뭐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1번 상태에서 2번 상태까지의 자유에너지 변화 nRT ln P1분의 P2 이렇게 주어진다. 뭐 이런 같은 얘기인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나왔네, 액티비티. 이게 다 서머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본 식대로 G equal G노 플러스 nRT ln P노트분의 P라는 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P노트분의 P를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이상기체 액티비티라고 활동도라고 해서 그리고 n이 1일 때 몰당 깁스 프리 에너지가 특별히 케미컬 포텐셜 μi입니다. 그래서 μi equal μi not n이 1이니까 RT ln P노트분의 P인데 AI 이렇게 써서 우리가 보통 이거 액티비티 이퀘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I가 붙은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믹스처가 있을 때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케미컬 어떤 스피시스에 대해서 믹스처가 있을 때 케미컬 포텐셜을 이렇게 나타내 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 스테이트, 만약에 이게 자체가 레퍼런스 스테이트라면, 그러니까 표준 상태라면, 그러니까 이상기체 1기압 표준 상태거든요. 그거는 액티비티가 그냥 1이에요. 자, 그렇죠. 그래서 레퍼런스 스테이트에서는 μi equal μi not 이게 표준 상태라고 하는 거니까 그때 액티비티는 1이다. 당연히 아는 거고, 아이디얼 가스에서는 pi not분의 pi가 액티비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리얼 가스는 우리가 P를 쓰지 않고 뭘 쓴다고 했어요? fi, fugacity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 기체인데 이상 기체라면 그게 압력이 얼마일까? 거기에 대한 답이 fugacity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솔루션이 되게 되면, 용액이 되게 되면은 몰랄리티, 몰랄 농도가 있는데 그 몰랄 농도에 비례해서 활동도가 정해지죠. 그래서 그 활동도를 정하는 활동도 계수가 있어요. 그걸 감마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이상용액이면 감마가 1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상용액 1몰랄이 표준 상태로 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액에 대해서 그렇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퓨어 솔리드나 퓨어 리퀴드, 순수한 액체나 순수한 고체의 활동도는 1로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력학 평형상 썼을 때 순수한 액체, 순수한 고체 포함시키지 않죠. 1이니까 기여도가, 활동도가. 자,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정도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4개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상태 함수예요. 인터널 에너지 또는 그냥 에너지, 엔탈피, 헬륨홀스 프리 에너지, 깁스 프리 에너지.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이 소위 우리가 이제 내추럴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추럴 베리어블이 S하고 V, S하고 P, TV, TP.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굉장히 컨트롤할 수가 없는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내추럴 베리어블을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유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내추럴 베리어블로 미분식을 나타내주면 그것을 우리가 펀더멘털 이퀘이션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du는 TDS-PdV, DH는 TDS 플러스 VDP, DS는 마이너스 STT 마이너스 PdV, DG는 마이너스 STT 플러스 VDP. 이거 그냥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다 exact differential이에요. 왜?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상태함수의 differential은 exact differential이다. 상태함수의 cyclic integral은 0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이거를 t를 그럼 v로 미분하고 마이너스 p를 s로 미분하면 같겠죠. 이것이 오일러 크라이테리아, 오일러 판단식이니까요. 자, 그러면 t를 p로 미분하고 v를 s로 미분하면 같겠죠. 그리고 p를 t로 미분하고 s를 v로 미분하면 같겠죠.
V를 T로 미분하고 S를 P로 미분하면 같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 맥스웰 릴레이션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러분 포토그래픽 메모리식으로 딱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생각하고 유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메모리 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걸 이제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런 겁니다. 이거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으네. 죄송합니다. 이 물리화학에서 연력학에서는 상태함수 사이의 상호 관계를 다뤄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상태함수로 측정 못하는 상태함수 값을 알아내는 거,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어떤 식을 유도하고 또 관계식을 찾아내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펀더멘털 이퀘이션하고 맥스웰 릴레이션십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dq가 이렇게 주어졌었어요. 이게 그래서 라운드 u 라운드 t dt p 엑스터널이었죠. 라운드 u 라운드 v dv 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뭐였죠? 인터널 프레셔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컨스탄트 프레셔에서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컨스탄트 프레셔니까 P로 그냥 쓸 수가 있죠. 그러면 dqp가 이거는 뭐에 해당했어요? CB에 해당했던 거예요. CBDT 플러스 P 이거 dB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전체를 다 dt로 나눠줘요. 그럼 dqpdt잖아요. 그러면 이게 cp죠. 네. 그럼 cp가 요건 됐고 이건 나눴으니까 없고 cb가 됐으니까 이쪽으로 넣으면 cp-cb고 요걸 dt로 나눠줬었다고 생각하죠. 그럼 p 플러스 라운드 라운드 vt 라운드 v 라운드 tp가 되겠죠. 이런 식이 얻어졌어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p 곱하기 라운드 v 라운드 tp는 이게 1도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변화가 있겠죠. 부피 1K 변하는 동안에 부피 변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온도 1도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워크죠. 그래서 work produced per unit increase in temperature at constant pressure. 이것이 P 앞에 텀 P 곱하기 라운드 V 라운드 T가 되어 있고, 그럼 이건 뭔가? 이거는 이 부피가 변했어요. 온도가 올라가서. 근데 그 부피 변화당 에너지가 변해요. 왜 그럴까요? 그 기체 사이에 기체가 있었는데 어떤 부피 안에 부피가 변했어요. 그럼 기체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죠. 그럼 인터랙션이 달라지죠. 분자간 상호작용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energy per unit temperature required to separate the molecule against the intermolecular forces interaction.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걸 internal pressure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얼 가스에서는 기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상 U 라운드 V가 0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0이고 이게 0이니까 이쪽 뒤는 없죠. P 곱하기 이건데 이상기체는 라운드 V 라운드 T가 값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V를 T로 미분한 거. P분의 NRT T로 미분하니까 P분의 NR이죠. 이게 P분의 NR이죠. P분의 NR이 이거고 P만 곱하니까 P 곱하기 P분의 NR이니까 NR이죠. 그래서 CP-CB가 NR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관계식 유도하는 방법이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CP와 CB 사이 관계식을 뭐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얼 가스에 대해서는 얘기인데, 리얼 가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데어발스 이퀘이션은 이렇게 되거든요. B가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식이요. 이게 라운드 V T라는 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것이 du가 TdS-PdV였어요. 그쵸? 우리 생각나셔야 됩니다. du가 TdS-PdV였어요. 그래서 dV로 나눠준 게 라운드 V T가 어떻게 됐어요? T 라운드 V T 마이너스 P가 됐죠. 자, 이거가 맥스웰 릴레이션십으로 뭐가 돼요, 이게? 라운드 P 라운드 T V가 되죠. 그쵸? 네. 펀더멘털 이퀘이션에서 맥스웰 릴레이션십에 이게 바꿔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어요. 그 P가 됐어요. 근데 이상기체는 이게 0이, 이것도 0이 돼. 이 식 자체가 이제 이것이 0이 돼요. 이상기체는. P는 V분의 NR, P는 V분의 NRT잖아요. 그래서 T로 나누면 V분의 NR이 되죠.
V분의 NR 앞에 T가 있으니까 T 곱하기 이게 P잖아요. P 마이너스 P니까 0이 되는데 이 반데르발스케스는 이게 V분의 NRT가 아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NRT가 이제 1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V바로 쓴 거예요. 이렇게 된 거니까 P를 T로 미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P를 T로 미분을 하니까 뭐가 돼요? V분의 R이 됐고 그거 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P를 T로 미분하니까 V분의 V-B분의 R인데 앞에 T가 있으니까 V-B분의 RT가 여기까지고 마이너스 P 했어요. 근데 마이너스 P는 이거죠. 그래서 이거 빼기 마이너스 이거 똑같은 거 마이너스 V제곱분의 A. 그래서 V제곱분의 A가 이거죠. 그래서 실제 기체에 대해서는 CP-CB가 NR하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 기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다음에 이제 이게 진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태함수 사이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하지 못하는 상태함수를 이제 구해내는 건데, 측정할 수 있는 상태함수는 보통 PT, V 이런 건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를 보통 측정을 하는데 cubic expansion coefficient라고 하는 거하고 isothermal compressibility라고 하는 겁니다. cubic expansion coefficient는 알파예요. 그거는 단위 온도 변화당 상대적인 부피 변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되죠. V분의 1, 상대적인 부피 변화니까 라운 V, 라운 TP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몰당 한다면 V바분의 라운 V바, 라운 T. 뭐 몰당이든 그냥 이거는 같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isothermal compressibility는 temperature constant일 때 이제 얼마나 많이 압축시킬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카파는 라운 V, 라운 PT인데 이게 여기 V분의 1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뒤가 맞습니다. 이것도 상대적인 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V분의 1, 라운 V, 라운 T. 그리고 이제 몰당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된다. 여기는 왜 V분의 1을 하고 여기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분할 적에 사이클릭 룰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특히 화학 수학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라운 P, 라운 TV가 사이클릭 룰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은 V분의 라운 V, 라운 T에서 P. 이것도 V분의 1 하면 라운 V, 라운 P 해서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알파. 이거는 V분의 1 했을 때 카파. 근데 여긴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없으니까 카파분의 알파죠. 자, 이 값이 카파분의 알파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카파분의 알파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라운 U, 라운 B, T가 있었어요. 이게 아까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DU는 TDS-PDB에서 이거 유도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뭘 했었냐면은 이거 구했죠. 이게 여기서 여기 어떻게 넘어갔느냐? 맥스웰 릴레이션십에서 넘어갔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구했으니까 이것은 T 곱하기 카파분의 알파. 그렇죠? T분의 곱하기 카파분의 알파 마이너스 P죠. 그래서 T 곱하기 카파분의 알파 마이너스 P인데 카파로 통분해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 T 마이너스 카파 P K분의. 그래서 인터널 에너지를 알파도 측정할 수 있고 카파도 측정할 수 있고 T, P 측정할 수 있으니까 측정할 수 있는 양으로 나타내 준 거죠. 네. 이것은 전부 다 측정 가능한 물리량, 우저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나타냈어요. 이걸 구했기 때문에 CP-CV가 P가 있었고 요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였어요? 이거는 여기서 이거잖아요. V알파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V바 알파하고 같은 거죠. 이게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카파분의 그러니까 아까 여기 마이너스 P가 여기 있었으니까 이건 없어지고 카파분의 알파 T였는데 카파분의 알파 T 곱하기 이 텀만 있으니까 알파 V죠. 그래서 카파분의 알파 곱하기 카파분의 알파 T 곱하기 V 알파니까 카파분의 TV 알파 스퀘어. 그래서 CP-CV를 역시 뭘로
다 알고 있는 측정 가능한 알파, 카파, TV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연력학에서 이제 펀더멘털 이퀘이션을 통해서 이제 갈고 닦아야 되는,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이제 그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가 좀 길었는데 서머리가 좀 길었네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 강의 들으시고 쭉 외울 거를 노트하세요. 그래서 그 반드시 그냥 외워놓으시면, 그리고 이제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1장서부터 4장까지는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되고, 그것을 평생 가지고 가시면 이 연력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공이 있고 자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담대하게 이 사회에 대해서나 또는 자기 분야에 있어서 참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